자,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새로 저희 고성우 TV에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분인데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고요. 법률위원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정경욱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면 그 선거 때는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주사파들의 수많은 이 가짜뉴스, 괴담 유포 이런 것들 또 우리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당 생활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예, 저 처음입니다. 그래 막상 미디어 대변인 꽤 오래 한 2달 됐나요? 12월에 임명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많이 네.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네. 또 뭐 기존에는 제가 그냥 일반 당원 입장에서 또 네.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봤다면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봐야 하고 또 상대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대한 그렇죠, 비판을 그렇죠. 할 수 있어서 네.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률가보다 정치인이 더 어려운가요?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전백승의 또 다른 한 분입니다. 목격자 K 권효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께는 워낙 익숙한 분이라서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정경욱 대변인, 예. 이 국민대행진 투쟁이 3월 3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해본 투쟁을 이제 처음 하는 거가 돼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좀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거리에 나왔다. 그리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를 당 대표가 맨 앞장 서서 함께 걸었다. 이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정당사의 어떤 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만 우리 정경욱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날 저도 제가 그날 이제 양평고속도로 사건, 특검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못하고 네. 중간에 참여해서 이제 서대문역부터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좀 이제 다리가 풀리셨는지 넘어지시는 분도 저런, 계셔서 예,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고 하셨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국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민주당이 이 입법 폭거에 대해서 국민 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시고 여론을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뭐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독재 국가에 들어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뭐 이번 지선을 우리가 지게 되면 연성 독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연성 경성이 중요합니까? 독재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럼요. 연생이더라도 독재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욱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연성이냐 강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게 연상 독재는 이런 겁니다. 웃는 탈을 쓰고서 독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상궂은 탈을 쓰고 독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쏘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권효 대표는 그 3월 3일 그 우리 국민의힘의 행진이죠. 도보투쟁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당연히 참여했고요. 예.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제가 자유파 애국 시민들과 함께 했던 행진들이 참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길었던 코스였어요. 아, 그렇죠. 예. 10km면 최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제일 긴 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더 긴 거리도 하긴 하지만 뭐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구치소에서 뭐 한남동까지 맞아요. 뭐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체로 애국 시민들 다 같이 모여서 하기보다는 네. 기공대처럼 좀 멋지게 하는 행진이었고요.
이번 지금 행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저도 듣고 있고 사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집회 같은 거 장외투쟁 하자라는 이야기는 딱 두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서 하기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간 거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 이 장애 집회가 비공개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우리가 비공개 의총 내용 몰라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장동혁 대표 공격하는 이야기만 보도가 되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 한번 이재명과 싸워보자라는 그 일부 의원들 당연히 친한계는 아니고요. 뭐 대안감이라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금 당이 또 투쟁 의지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요, 다행이다. 우리가 뭐 큰 부분 또 작은 부분에서 애국 시민과 이렇게 일치가 100%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싶은데 저들도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는구나라는 그래요. 생각을 네.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상당히 긴 거리를 도보 행진했는데 이게 가면서 그 행진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행진이 있고요.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행진이 있거든요. 그 제대로 투쟁하면 그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3월 3일 집회와 도보 행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막상 한번 해보면 또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행진에 참여했던 한 80여 명의 국회의원들도 걸으면서 오히려 다시 투쟁 의지를 다잡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이가 다시 뭐 부산 구포시장 간다고 전재수가 출마할 경우에 빈 자리가 되는 거죠. 부산 북구 갑인데 여기 구포시장 간다 그러는데 지금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대구 따라갔던 친한계 8명에 대한 중징계 즉시 제명하라 이렇게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고 또 장동혁 대표도 그 서문시장 사태 해프닝 후에 그 해당 행위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아주 강하게 이건 해당 행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구포까지 과연 한동훈 일당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신분을 버리지 않고 과연 몇이나 갈까 뭐 저는 좀 지켜볼 생각인데요. 우리 정경 대변인은 어떻게 상황을 보시는지요? 이분들이 이미 대구를 갔을 때 저는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명된 사람을 따라서 대구까지 가서 그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사전 선거운동을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명백히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당대표의 경고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까지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당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로 가라고 할 수밖에 없네. 따로 가셔야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자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려면 쫓아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권유 대표. 아니 뭐 가처분도 못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두둔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번 이제 행진 집회에서도 우재준 최고 청년 최고가 이제 그 대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너가 무슨 청년이냐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고동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독재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니죠. 시민들이 그런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지 민주주의죠. 의견을 내는 거고 우재준도 자기가 거기에 반론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 시민이 고귀하신 국회의원 청년 최고위원님이어서 제가 말을 참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그게 독재죠. 당연히 우리가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동진이가 정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도 우리는 누릴 것이고 그들도 뭐 거기에 맞춰서 반론 논리 잘
만들어 보시고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징계가 민주적인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이거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정아 변호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후원 그 영치금 그 후원 계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후원 계좌 한도 초과라고 한다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일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도가 초과하면 오늘은 더 이상 넣으실 수가 없는데 내일 넣으시면 돼요. 계좌 한도는 매일매일 일일 단위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초과가 된 것은 따로 그 이렇게 저 계좌에 그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필요할 때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 한도 초과하면 내일 하시고 내일 한도 초과하면 모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 정세도 좀 짚어봐야 되겠고 또 이것이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국제적으로 이 이란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권유 대표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뭐 지금 이 이란 사태는 일단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이걸 지금 테러리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테러리즘을 했대요. 이란의 하메네이에 대해서 이렇게 참수 작전이죠. 그리고 그 이제 차남 후계자인 차남까지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참수 작전을 했는데. 네. 테러리즘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사실 그 전에 이 하메네이 정권의 학살부터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몇 명이라고 집계도 못합니다. 나오는 숫자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학살을 한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인터넷으로 사진들, 영상들이 도니까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때 중국 장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하, 예.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찍소리도 안 하던 자들이 지금 이런 군사작전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러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례고 가치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드팀이냐 아니면 미국 쪽이냐 자유진영 쪽이냐 그걸 지금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지금 수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네. 끝까지 레드팀에 남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트럼프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논조를 계속 쏟아내는 것, 이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란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이란에 대해서든 미국에 대해서든 뭐 어느 쪽을 옹호하던 비판을 하던 간에 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이란에서 사용했던 드론들이 거의 중국산이었다고 해요. 예, 예. 중국산인데 뭐 정교하지는 않지만 뭐 숫자적으로 뭐 2,000대 이상을 지금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미국의 그 고가의 전투기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또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중국식 인해 전술이 드론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중국에서 미중은 친구다라고 했다고 해요. 예, 양해해서. 여기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척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만 반대 세력으로 갑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우방이 어디입니까?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될 거고요. 그에 앞서서 또 어쨌든 미국이 우방인 것은 맞지만 또 미국이 어쨌든 자국 이익을 우선 한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 이익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민들을 지금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네. 국내에 이제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항공위편을 마련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에 거의 한 140개가 넘는 기업들이 나가 있고 주재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런 테러리즘,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로 일방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고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뭐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율가에
고유가에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거지. 지금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을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이런 전쟁통에 지금 나라를 비우고 보니까 뭐 그 재정기획부 장관이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고 총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필요 없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빨리 귀국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외유성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얼른 돌아와서 지금 국가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안보에도 구멍이 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이런 대통령답지 않은 헌법소 책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이 전쟁통에 이제 오늘 아침에 귀국하신 걸로 지금 어제 밤에 귀국해서 어제 밤인가요? 오늘 뭐 임시국무회의 한답니다.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네. 좀 제대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3.1절 경축사, 그러니까 동남아 여행 가기 전에 했던 경축사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 규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마치 미국을 이제 찍듯이 미국 표현을 공격한 했는데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했던 지금 축사였기 때문에 참 축사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인식인 게 우리 3.1 운동은 우리가 참 그 3.1 운동의 뜻을 높이 기리지만 그 역사적 맥락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침탈당한 거잖아요. 전쟁을 했건 안 했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그럼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 규범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뭘 해야 되냐?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혹은 힘이 강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우방과 함께 힘을 합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반대로 미국을 공격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재명의 실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뭐 워낙 좀 머리가 나빠서 또 무슨 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란 사태가 터진 후에 이재명이가 미국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3.1절 연휴가 다행히 있어서 사실은 그 충격파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개장된 3월 2일, 3월 3일의 대폭락. 그 대폭락 와중에 정청래는 꿈의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상황이냐 이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과 특히 서민들이 뭐 이 나라의 보호, 정부의 보호는커녕 완전히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집단적 패닉 사태가 지금 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어제도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괜찮다. 별일 괜찮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지금 거의 9.11 테러보다 더 많은 큰 낙폭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부양시킨 겁니까? 연기금을 갖다 넣었고요. 국민들에게 심지어 비투를 할 수 있게끔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주식을 권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올린 주가인데 이렇게 대폭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니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1조 달러나 있는데 왜 요구하냐? 근데 저는 그래서 거절당했다. 괜찮다고 하더라. 아니 지금 미국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으면 왜 거절을 하겠습니까? 괜찮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절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괜찮다고만 하면 국민들의 이 불안감은 누가 해소를 해줍니까? 저는 월요일 대체공휴일 밤 10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속보를 때리더라고요. 네. 중동 정세 지나치게 우려 안 해도 돼. 이걸 보는 순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장 열리기 전에 뭐 금융인이 하느니니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더니 7% 꼬라박고 그 다음날에는 12%. 9.11 테러 때보다 더 많이 낙폭을 기록한 최악의 폭락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인가요? 중국은 지금 이란이랑 같은 노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1% 하락에 그쳤습니다. 홍콩도 2% 하락에 그쳤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 게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예요. 아하. 대한민국이 전쟁하냐고요. 이란과 전혀 무관한 대한민국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뭐냐? 저는 코스피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코스피 내란 우두머리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부동산보다 부동산 빨리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부추겼어요. 자꾸 불필요한 가수요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거품이죠. 거기에다가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금 뭐 B2도 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문매를 맞았습니다만 실제로 B2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잔고 소진돼서 더 이상 지금 B2를 못하게 신용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네. 이 상황이 전부 다 이 코스피의 거품을 만들었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건 아니면 그게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더 폭락하기 전에 한번 반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건 간에 분명한 건 이 시장은 불안정하다라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공감대인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 상황에서 우리 이 국민의힘 이제 선거도 한편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무능하고 사악한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방치해버린 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또 대안도 제시하고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현 대표? 예,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선거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선거를 이겨야 되는 그 길에는 우리가 참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일인데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의 목표로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생각들로 서로 심지어 감정의 골을 넓혀가면서까지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마이크를 잡고 책임 있게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마음이 막 상처가 될 때도 있고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며칠은 좀 자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저 스스로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애국 시민 분들께도 함께 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재명을 괴롭힐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재명이 가장 싫어할까? 이재명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욱인가요? 네, 욱입니다. 옥이 아니고 욱인가요? 네, 욱 아닙니다. 정경욱 대변인. 예.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대화 투쟁을 함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내란 프레임, 이거 민주당이 설정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벗어나서요, 우리가 잘하는 거, 정책으로 싸우는 거, 인재와 전문가 발굴해서 더 좋은 국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선거 전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정책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제 3월 3일 집회 때 우리 양평 사건 변호 때문에 중간에 서대문에서부터 합류했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거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특검 그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특검 사건입니다. 민머식인가 하는 네, 맞습니다. 예. 민주기 특검 사건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맞습니다. 하게 만들고 또 지금도 이 원희룡 장관한테는 뭐 6번 5번씩 막 출금시켜 놓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강압 수사로 피의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이고요. 민주기 특검이 사실 이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3년 전, 4년 전에 경기 남부청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수사 기록을 전부 다 가져와서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민주기 특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한 발표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재수에 대한 통일교 특검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를 본인들이 합수본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아하. 전재수는 지금 출판 기념회 하고 출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1심 판결 벌써 받았죠. 아하. 거기에 예. 그저께죠. 우리가 대외 투쟁하고 있는 그날 결국 당원 명부 대조해서 그것도 압수수색. 신천지 관련된 정보가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예. 일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원 명부 털어가는데 밖에 청와대 앞으로 행진에 가서 당사 비워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하, 아니고 예. 지난주 2월 27일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이날 1차적으로 당원 명부를 가지러 왔었습니다. 네. 왔었는데 그날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통일교와 관련된 명부를 일부 특검 쪽에서 제시해준 명단을 보고 우리가 이제 대조해서 열람할 수 있게만 해주는 전체 당원 명부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협의를 하루 종일 거치고 그날 특검에 합수본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날 합의된 대로 그저께 와서 열람 대조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신천지 관련? 예, 맞습니다. 당사를 그냥 비워줘서 그냥 통째로 가져간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좀 알려드렸으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 정경욱 변호사입니다. 예, 그 지금 하신 말씀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권유 대표가 뭐 좀 완곡하게 한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며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댓글창에서 여러 우리 권유 대표에 대한 좀 불편한 이 댓글들이 올라오신 상황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권유 대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나 유튜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하나가 돼서 하나로 싸우자라고 하는 취지로 본인부터 되돌아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말 거듭 나서 새롭게 하나 되는 우리 자유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목교탁회의 권유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